예, 주말에 미증시 사항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전체적인 금융시장, 미국 금융시장을 정리해보면 달러 인덱스는 0.5% 올랐고 2년물 금리는 1.9%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5% 빠졌다가 플러스로 돌린 거라서 이제 주 후반에 확 올라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국제유가가 16.5%나 급등을 했고 S&P 500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는 어쨌든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면 대번 에너지가 2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16%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돼서 주중반 이후에 금리가 다시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주는 올라갔고 주요 어떤 성장주라든가 기술주들은 많이 빠졌구나.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가동이 됐구나. 이게 좀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말에 미증시 상황을 또 정리를 해보면 나스닥이 4% 가까이 빠졌고 S&P 500 지수도 뭐 거의 3% 가까이 빠졌잖아요. 9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일자리 수는 예상치하고 거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상치 범위가 25만, 높게 보는 데는 27만이었는데 26만 3천 건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뭐 예상치 안에 들어갔다 볼 수 있겠고, 실업률이 예상이 3.5였는데 3.7이었는데 3.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은 굉장히 세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게 시간당 임금. 이게 계속 올라가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신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임금이 쉽게 안 떨어지거든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게 5%, 예상은 5.1이었는데 어제도 5%대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전월 대비 0.3% 여전히 고용시장이 세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이슈들하고 겹치면서 시장이 좀 비빌 데가 없는 상황이 생겼죠. 뭐 실적으로 치면 AMD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렸고,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머스크가 인수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테슬라 주식을 더 팔지도 몰라. 이것 때문에 급락하고,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센 발언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나스닥 시장보다 좀 덜 빠졌다라는 게 위안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금요일은 투자자들이 긴축에 대한 부담을 다시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담 요인을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면, 고용 지표 중에서 실업률이 3.5%가 나왔잖아요. 뭐 3.5면 거의 뭐 완전 고용이거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 3%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대 전후기 때문에 그거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 정도 되면 괜찮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5%가 되면 급여 올려줘야 되는 상황. 기업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더 지출이 되고, 그럼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완만하죠. 너무 완만하니까 긴축을 쉽게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 기업들이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 구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사람 이탈 막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주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물가지표가 높아져. 원래 월급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예, 이게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 올라가서 그만큼 소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 좋은 건데, 지금 상황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더 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급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좀 이제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물가를 자극한다라는 거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지표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연준은 지금 고용보다 물가가 더 급하니까 금리를 최대한 올려서 고용이 꺾어지고, 그 꺾어진 고용이 인플레이션을 눌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게 전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매도해야 되고,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담이 된 거고, 실제로 미국 2년물 국채금리 보면 이게 한동안 뭐 4% 초반까지 내려와서 요 근처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4.3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이게 4.5가 상단이 돼야 되는데 그 이상 올라가면 좀 또 2차 충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 12월에 금리 인상 확률은 여전히 뭐 0.75%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도 금리 전망인데, 내년도 금리 전망을 잘 보면 이제 내년도에 동결,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놓고
이제 동결을 할 거야라는 확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인하할 거야라는 확률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게 이제 시나리오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투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11월 0.75, 12월 0.5, 내년도 2월에 0.25. 그러니까 이 정도 올리고 내년도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내릴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요게 이제 시장을 그동안 끌어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동결할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 없을 거야. 이제 그렇게 보는 것에다가 플러스로 어쩌면 또 올릴지도 몰라. 더 올릴지도 몰라. 그래서 내년도 5% 확률이 이제 없었던 건데 한 달 전에는 없었던 게 지금 12.7%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투자자들이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을 한동안 잊었다가 한 일주일 잊었다가 다시 갖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준은 단호하게 말한다. 앉아 그리고 입 닥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투자자들이 상기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110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112.6까지 올라왔는데 뭐 제가 이건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115, 116 요 단계 넘어가면 금융시장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부근에선 다시 막히는 그런 구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국제유가도 이제 한동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그렸는데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게 깨질 수도 있죠. 이게 한 98달러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약간 좀 불안하긴 해요. 사실 요 고점을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돌파가 된 건데 지금 나아가서는 저 200일선 97달러 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를 향해서 가는 그런 구도가 돼버리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또 세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와 국제유가의 추이도 좀 아슬아슬한 그런 단계로 넘어왔다.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보는 이유죠. 정리를 해보면 사실 지금까지 워밍업이고요. 다음 주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 9월 CPI 우리는 이제 목요일에 확인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8.1%, 그다음에 근원 물가는 6.5. 그러니까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거 보여지고 대신 근원 물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이 8.1의 앞에 7자가 나오면 긍정적, 8.1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면 이제 좀 시장에서는 피크론이 또 무색해지면서 또 충격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요거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또 CPI를 그나마 조금 눌러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국제유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이 근원뿐만 아니라 CPI 자체도 다시 뭐 8점 중 뭐 구간에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전년 대비라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간 게 작년도 후반부 우리가 올해 1월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되면 아마 이게 되게 많이 내려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투자자들이 적어도 4분기 동안에는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는 되게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의 추이.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하나둘 공개돼 다 나쁘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AMD, 뭐 반도체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TSMC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진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닥론을 믿을 거냐? 요 구도.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나마 좀 덜 빠졌는데 그 덜 빠진 게 3%니까 이게 지금 다음 주 견딜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우리가 하이닉스를 보면서 판단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지금 61선을 올해 들어서 제대로 돌파한 적이 없거든요. 보시다시피 다 저항이었잖아요. 정말 처절하게 저항으로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 주에 돌파하느냐 아니면 이게 또 저항이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하이닉스의 61선 돌파로 보자 이런 거죠. 그리고 시장이 이제 그나마 좀 비빌 언덕이 중간 선거 끝나면 그러니까 미증시가 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이 이기든 공화당이 이기든 상승률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어느 쪽이 이기든 이제 그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한 15%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은 다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긴축,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내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 여파가 내년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투자들이 이게 비빌 언덕이니까 4분기에 주식을 사야 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이걸 액면 그대로 믿지는 못하는 좀 상황 보자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냐면 이제 미국의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하고 이제 그 돈을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제를 못하고 좀 이거 이번 달 결제해야 되는데 좀 돌릴게 조금 유예를 해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저축한 돈을 빼가지고 늘어난 올라간 물가만큼 채워서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때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씩 그런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소비도 지금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조금 진짜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돼요. 인플레이션이 눌린다라는 긍정적인 효과, 나쁘게 보면 우리가 정말 무섭게 생각하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 이게 양쪽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지금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피크가 아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또 한번 또 세게 부각될 수도 있어서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되는 CPI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또 우리 시장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주말에 새로운 방송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기존에 너무 주식 얘기만 해서 조금 다른 재밌는 얘기들도 좀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또 구독하기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